마지막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세션이 오늘 웨비나의 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모델러에 대해서 쭉 보니까 활용 방안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 업계에서, 영상 업계에서 기존의 서브스턴스가 잘 활용되고 있던 그 분야에만 활용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확장성이 매우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산업군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러가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와 조용 감독님께서 마구마구 상상의 나래를 펼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그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왠지 다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 궁금했던 건데 패션업계에서 보면은 찾아보니까 뭐 마블러스 디자이너 그리고 뭐 블렌더 이런 걸로 가상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3D로 옷을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주름도 넣고 이런 식으로 뭔가 옷을 만드는데도 이런 3D 모델링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패션업계에서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데 그런 작업도 이런 모델러로 할 수 있을까요?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또 전문가시거든요. 그러신가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네네. 모델러는 사용 용도가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이 친구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클로가 이제 마블러스 디자이너하고 클로하고 이제 같은 회사고 제품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조금 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이나 이제 영상 쪽에 더 가깝고 클로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패션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로를 지금 사용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패션 업계도 이 3D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뭐 출장을 갈 수도 없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3D로 많이 전환을 하셨는데 저도 진 팀장님과 동일한 의견인데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 3D로 의상을 하고 나머지 그 클로나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할 수 없는 모델링 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액세서리, 단추. 그쵸,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브로치. 아니면 여기 뭐 헤드, 뭐 액세서리들이 네네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브랜드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 어마무시한 거를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마무시한 툴을 쓰신대요. 그래서 왜 쓰세요? 그랬더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단추를 만드시려면 차라리 점토로 만드듯이 이걸로 하나 만드십시오.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스킬, 뭐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이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의 모델링도 가능하니까 이걸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런 툴이 있었네요. 물론 이제 뭐 출시된 게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의상 쪽에 활용이 된다면 그런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코트 입을 때 보면은 코트에 이렇게 단추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단추는 모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단추에 입혀 있는 재질, 표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색상과 그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단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어떤 색상에, 어떤 패턴에 있는 게 어떤 색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단추여야지 뭔가 좀 그 옷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뭐 블렌더든 마블러스든 그런 걸로 통해서 옷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단추를 동그랗게 모델로 만들어 놓고 뭔가 서브스턴스의 그 기능을 이렇게 사용해서 패턴을 계속 바꿔보는 거죠. 이 옷에 어울릴 만한 단추의 색상과 패턴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상 자체로 한다 그러면 효율성을 따지자면 마블러스가 됐던 클로가 됐던 그런 시뮬레이션 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어떤 의상 중에서는 간혹가다 액세서리가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는 의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모델링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는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모델러로 분명히 충분히 커버하고 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입혀보기 전에 뭐 만약에 목걸이라든가 이런 귀걸이 같은 경우를 샘플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다면 이 의상과 어울리는 컨셉이 뭘까 하나씩 바꿔갈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준비하기 전에 어울리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패션 업계 쪽에서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게임 업계에서도 캐릭터를 제작하실 때 그러네.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다 의상을 만드신다고 하면 네네. 그 외에 어떤 메탈이 됐던 이런 부속품,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모델링 툴을 또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거의 다 집으로 시작이면 뭐 3D 맥스. 네네. 그 프로세스가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게임 업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나 또 지금 이제 3D를 시작하는 업계인 뭐 패션 산업이나 이런 업계도 네. 거의 동일한 워크 프로세스를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걸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긴 뭐 요즘에 그 게임 캐릭터들을 활용한 뭐 굿즈나 네.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게임 캐릭터에서도 그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툴을 사용한 다음에 예를 들어 반팔 캐릭터예요. 그러면은 뭔가 치장할 게 되게 많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모델러로 이렇게 해보면서 어울리는 것들을 일단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괜찮네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실제 있는 메이커의 모델을 게임 산업에 넣어서 PPL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 하고 있군요. 좋은 건다 역시 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아무나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은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되는 거였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업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만약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제조업계는 대부분의 제조업계 제일 큰 관심사는 스마트 팩토리일 거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일 겁니다. 내가 뭔가 어떤 제품을 만들던 설비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던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기를 되게 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디지털 트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3D CAD부터 여러 가지 정말 매우 복잡한 그런 3D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요만한 어떤 부품 하나 만드는데도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단순하게 드는 생각이 그런 거 그냥 모델러로 간단하게 만들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제조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제조 쪽에서 3D라고 하면 네. 거의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확한 치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 공정까지 이제 반영이 맞아요.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CAD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까다롭죠. 네. 근데 컨셉 단계에서까지 그걸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상 지금 기업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동차 디자인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지. 자동차 디자인에서 처음에 하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클레이 작업하죠. 맞아요. 네, 이만 네. 진짜 거의 실물에 가까운 크기로 하잖아요. 다 이렇게 차르고. 맞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왜 클레이를 하지 않고 네. 과연 모델링 툴인 이 모델러로 하면 컨셉 단계에서는 적어도 와. 어떻게 했느냐.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고 네.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일반 사진이 아니라. 네. 거기서 시작됐고요. 지금 그렇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러프하게 모델러로 만든 틀을 3D 프린터를 뽑아서 거기다 기반에다가 해도 작업해도 빠르겠네요. 그래도 되게 그렇죠. 빠르겠네요. 네. 아니, 그렇지.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하고 연결해서 뭔가 결과물들을 돌출하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제조업계에서 뭔가 그 3D 공간에서 뭔가 제품이든 뭐든 그런 걸 이제 만든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보여주는 게 또 되게 중요하대요. 그렇죠. 근데 뭔가 그런 어떤 고가의 3D 작업을 해놓은 거는 내가 이거를 작업한 그 PC를 가져가서 보여줘야 되는 약간 네.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PC는 대부분 매우 어떤 거대한 크기의 워크스테이션이고 그거를 내가 결과물이라도 좀 클라이언트에 가서 보여주고 싶어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이게 모바일로 된 노트북 형태로 이제 가져가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고 그냥 컨셉 단계에서 뭔가 VR 모델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파일을 띡 던져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그분이 이제 VR을 갖고 계시다면 네. 그러면 거기 VR로 정말 생생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 분이. 그럼 VR을 쓰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 네. 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VR로 되게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VR을 확대해서 이 부분 고쳐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세요. 할 수 있겠다. 클라이언트가 수정 요청을 거기에 직선으로 쓸 수도 있나요? 직관적인데 그러면? 그렇죠. 텍스트 같은 경우에 네. 요 그러니까. 부분 키워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D 모델도.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네. 고객을 찾아가서 네. 고객은 모니터로 VR에서 보는 거 볼 네. 수가 있잖아요. 화면 네, 보고 네, 다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작업하시는 분이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도 가능한 거죠. 와, 그럼 그분은 퇴근 못 하겠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계속 붙들려갖고. 좀 무서운데요? 그건 네. 하지 맙시다. 아니, 무서운데? 나는 지금 그냥 간단히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라고 시연하러 갔는데 거기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퇴근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이미 되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 뭐 제조업계에서 뭐 화장품 뭐 이런 용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맞아요, 가능할 맞아요. 거고 네. 맞아요. 패키지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뭐 아마 제가 아까 제가 느꼈거든요.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컨셉 단계에서는 되게 시간 소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전까지, 네. 실제 샘플이 나오기 전까지 되게 실제 샘플들을 여러 개 찍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없앨 수 있는 게 사실 가상 공간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맞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 의사 결정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업계에서도 뭐 인테리어 이쪽에서도 충분히 사실은 판을 깔아놔도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이게 인테리어 네. 업계에서도 아까 저희가 그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그렇죠. 그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소품 같은 걸 배치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케아만 가더라도 3D 공간 만들어 놓고 의자 여기 배치하고 장롱 배치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요번에 작년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해봤거든요. 야, 실제 적용하는 거랑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진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요만한 데스크탑 화면에서 그렇죠. 가구 배치하는 거랑 그렇죠. 내가 이만한 공간에 들어가서 네네네. 실제 해보는 거랑은 매우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에 뭔가 3D 도면 같은 게 VR로 구현이 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차역으로 이렇게 해갖고 의자 이렇게 만들어서 딱 배치해 놓고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오, 그래. 저 위치에 의자가 딱이네. 저 위치에는 식탁이 딱이야. 저 위치에 조명이 있으면 딱이야. 이런 거를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그 모델러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방향이. 아, 네. 그러니까 모델러는 VR이라는 그런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사실 게임 쪽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VR을 구동해야 되고 네. 사실 게임 엔진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의 공간을 구성을 하고 네. 내가 배치하고 싶은 오브젝트들을 놔서 그 네. 공간에 뭐 비율이 되었던 네. 벽도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서브스턴스 파이프라인에서는 네. 그런 거를 구성한다기보다는 네. 그 구성되어 있는 각자의 오브젝트들에 저희가 생동감을 준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쨌든 거기도 이런 가상 공간에 넓은 네. 가상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무조건 사각형 블록을 가지고 뭐 집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네.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사각형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인크래프트 같은 뭔가에 VR로 개개인들이 다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텃밭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VR로 그 철학으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곡괭이도 이렇게 만들고 아니면 이만한 네네네. 나의 집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는 VR 플랫폼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죠. 아, 그래서 저희 타이틀에 메타버스가 있었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왜 메타버스가 있었지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테리어 업계랑은 괴는 좀 다르지만 뭐 그게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네. 요즘에도 무슨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어떤 아파트 도면이라고 하면은 그 도면을 3D로 구현해서 내가 그걸 VR로 보면서 가서 실제 어떤 뭐 거실의 위치, 그렇죠. 창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요즘에 화제예요. 그런 거를 아마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뭐 어반베이스인가 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거랑 모델러랑 뭔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어반베이스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VR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 이렇게 뭐 창이 있으면은 이쪽은 벽면이에요. 거기에 액자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쪽에 뭐 조명 이렇게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저희 집이 진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이사를 할 때 도면을 구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 뭐 당연히 팀장님처럼 잘하진 않지만 3D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델링을 구현해서 제 키를 넣고 거기 눈에 카메라를 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고개를 드는 거를 또 비포트로 봤어요. 아, 그럼 여기에 이게 있으면 되겠구나. 동선 체크도 하고 식탁을 조금 일로 빼볼까? 이거를 하면서 그 제 와이프가 아이고 저걸 저러고 있냐. 되게 안타까워서 저 혼자 뿌듯해했거든요. 혹시 매매로 들어가셨나요? 왜 이렇게 진심이시죠? 이사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엄청- 이사할 때 제가 조금 가구 같은 걸 사고 싶어서 했다가
되게 불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게 구현이 된다면 저같이 뭐 이렇게 직접 해볼 필요 없이 그냥 VR 쓰고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건 뭐 저희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네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얘기 나온 대로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메타버스 얘기할 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이미 대중들한테 약간 조금 퀄리티가 낮은 모습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보여서 그게 좀 되게 아쉬워요. 저도 네. 업무를 하면서 그쵸. 자, 메타버스로 요번에 무슨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만들었대. 음. 접속을 했네? 그랬는데 요만한 무슨 2D 캐릭터가 나와요. 그거를 키보드로 이렇게 하다가 3D 어디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냥 동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쵸. 그냥. 그리고 또 어딜 가. 그러면 무슨 뭐 미니 게임이라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로블록스 해보셨어요? 좀 약간 씁쓸한 게 그런 거를 그거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퀄리티가. 저는 로블록스 보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난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근데 애들은 그거가 진짜 매우 이게 좋은 건데 왜 좋은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만든 공간에 남을 초대해서 같이 노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3D라는 게 아주 어려서부터 매우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 했었던 뭐 RPG 쭈꾸루나 이런 2D 기반의 그런 거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다룰지도 모른대요. 이제는 무조건 3D야, 걔네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것 때문에 완전 3D인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입장에서도 이런 3D화 된 것들에 대한 저변 확대가 되게 필요할 텐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그거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아까 뭐 트리플 A 이런 게임 봤듯이 이런 고퀄리티의 3D에 매우 익숙한 저희 같은 세대들은 야 이거를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건 좀 아닌데.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에 이런 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결합이 돼서 퀄리티를 좀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데에 기여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가요? 어도비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메타버스 얘기를 하기에는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각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보는 시야들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네. 이걸 어디다 맞춰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저희 어도비 입장에서는 저희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툴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에요. 네. 네네네. 그런데 그 컨텐츠가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만 올라가서는 될 수 없는 게 또 메타버스의 구조더라고요. 인프라도 받쳐줘야 되고.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웹 3.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5G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또 해야 되는 거 하드웨어들도 기반이 좋아야 돼요. 디바이스 네, 문제도 네. 있을 거고 GPU 상향도. 그래서 지금 보는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어린이들이나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단순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발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언젠 뭐 계속 그렇게 패크맨이 계속 패크맨으로 계속 남아 있지 않고 맞아요. 울프스타인이 되고 지금의 이런 눈맛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 하나의 전이를 한번 경험할 텐데 그럼 당연히 퀄리티는 높아질 거예요. 저희는 이미 다 준비됐죠. M&E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그 툴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아직까지 플랫폼들은 그걸 받쳐줄 만한 그런 캐파는 안 돼 있거든요. 아, 언젠가는 그게 같이 그 선상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디바이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헤드셋도 뭐 VR 얘기를 계속하지만 아까 팀장님 얘기한 땀 난다 그러고 네. 일단 많이 납니다. 그럼 여름에 그러면 우리는 못하죠,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도 다 개선이 될 거고 네. 뭐 지금 홀로렌즈라는 거 나와 있는데 사실상 홀로렌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와 지금 보이는 거하고 뒤에 사물하고 정말 구분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몰입감 주지는 않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게 다 이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지금 하긴 퀘스트, 그렇죠. 퀘스트 같은 경우는 맞아요. 훨씬 더 퀄리티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맞습니다. 좋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어도비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오히려 높은 퀄리티로 가는 것보다는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 로블록스 같은 그런 어떤 공간과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저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런 유저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 모델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VR7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예. 드럼만 봤어요. 네네. 네. 진짜 다른- 그렇게 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뭐 2030에서는 네, 핫한 굉장히 핫하죠. 그거 자, 모르면 얘기가 안 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40, 네. 40입니다. 40. 네. 저도 사공인데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 진짜 재밌게 보고 네. 그리고 소비도 많이 되는 맞습니다. 오. 네, 그렇죠. 아니 모델로 보니까 이제 그 저퀄리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네. 차라리 아예 그쪽으로 맞춰서 네. 막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쪽으로 음. 모델러를 사용해도 프리셋 아까 보여줬던 네네네네. 그런 걸로 뭐 등록해서 뭐 제한을 줘야죠. 뭐 조인트 뭐 어디까지 써야 되나. 네. 아니면 막 이렇게 기계하게 되니까 네. 그런 걸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코스프레 같은 거 할 때처럼 VR 챗 거기에 뭔가 어쨌든 공간인 거잖아요. 거기에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말 사람들이- 별의별 캐릭터 다 있어요. 진짜 네, 엄청 정치- 없는 캐릭터도 있고요. 무슨 담배값 같이 생긴 애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네. 뭐 외국 배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에 맞게 상황에 막 목소리를 막 성대모사까지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VR챗 보면은. 그런 네. 캐릭터를 꾸미는 데에 있어서 한계점은 왠지 그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되게 제한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VR 예를 들어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기능 제한이 이제 없는 거예요. 본인의 창의성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그렇죠. 온라인 그렇죠. 캐릭터를 꾸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온라인 코스프레가 되겠는데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유저들은 나만의 고유의 네. 맞아요, 아바타가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캐릭터 아바타 주고서 네. 거기에 할 수 있는 무슨 머리 스타일 하고 뭐 무슨 뭐 코 여기 아 진짜 네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놓고 메타버스에 강 들어갔는데 이건 뭐 접속하고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무슨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대요. 메타버스 오피스라고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되게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여러분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은 기술이 거기까지 안 올라와서 그런 거일 뿐입니다. 조금 걸러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집에서 일을 할 때 내 회사에 예를 들어 이렇게 모니터를 열면은 이 화면에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버스 오피스는 뭐냐면 VR을 끼고 들어가면은 이런 공간이 나오고 그런 공간에 이런 모니터가 노트북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 화면이 나와요. 업무 화면이 나와요.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냥 이미 나도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노트북 화면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노트북이 나오고 거기에 요만큼 오피스 화면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더라고요, 진짜. 저도 봤거든요. 네. 딱 보자마자 생각난 게 주성치 영화 혹시 아시나요? 주성치 영화 보면은 후레쉬가 있는데 네. 후레쉬를 비춰야지 후레쉬가 나오는 후레쉬가 있어요. 약간 딱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네,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걸 왜 만들었지 이 플랫폼을? 네. 네. 가위를 자르기 위해서 가위가 필요한 거지. 네, 네,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가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게 기존의 예를 들어 화상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얼굴 맞대고 하는 거고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아바타라는 캐릭터가 나왔고 그 아바타 캐릭터들을 뭔가의 공간에 또 넣어놓고 싶어 라는 게 메타버스 오피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그 화면의 제약에서 뭔가 또 일하는 공간 조그맣게 뛰어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퀄리티도 매우 떨어집니다. 현재는. 이 다음 테크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사님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번에 뭐 메타버스가 다시 붐이 온다라면 굉장히 퀄리티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미 한번 조롱도 해봤고 경험을 했어요. 위에 분들도 안 좋구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됐었고 네. 나라에서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녹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은 이렇게 분명히 꺾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다음번에 진짜 메타버스가 나온다면 제대로 된 메타버스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뭐 서브스탠스가 쓰면 굉장히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메타버스의 그런 오브젝트들의 퀄리티를 손쉽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메타버스 참여자들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메타버스 플랫폼과 어도비 서브스턴스 모델러가 협업을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시범적인 프로젝트도 나오지 않을까 네네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